김병규 교수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며 인간적 가치에 기반한 경영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마케팅, 심리학,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병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알고리즘은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서 보내게 하는데 관심을 둘 뿐입니다. 호모 아딕투스는 중독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디지털 중독을 벗어나려면 본인 기준으로 건전한 일에 중독되어 보십시오. 디지털 기기가 가진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트리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 용도를 철저히 분리해서 각각이 다른 트리거가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메신저를 할 때는 스마트폰을, 유튜브 영상을 볼 때는 태블릿을, 일을 할 때는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앱 중독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제게 주어진 시간을 스마트폰만 멍하니 들여다보는데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뇌에는 사람들이 보상받을 때나 보상받으리라 기대할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보상회로가 자극을 받으면 사람들은 쾌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쾌감을 준 대상을 향해 강한 욕구를 갖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중독되는 오늘날 빅테크 기업은 중독을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구축하여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시대를 중독 경제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처음 중독이 형성될 때 사람들은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독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강한 욕구를 가지며 의식적으로 제어하려고 해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호모 아딕투스는 중독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뇌는 익숙한 정보는 무시하고 새로운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캐시 카우는 추가적인 투자나 비용 없이 지속해서 이익을 벌어다 주는 사업을 지칭합니다. 젖소 한 마리를 구입하면 그 소가 계속 우유를 만들어주는 것에 빗댄 말입니다. 앱의 사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확인한 것을 배우고 받아들인 후에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상 세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알고리즘은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서 보내게 하는데 관심을 둘 뿐입니다. 중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광고 수익이 늘어나기에 유튜브 알고리즘은 사람들을 콘텐츠에 중독시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보상이 언제 주어질지 알고 있을 때보다 모르는 경우에 보상에 관해 더 강한 욕구를 지닙니다.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이 계속 눈에 띄면 욕망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쓸 때 느껴지는 고통은 신중하게 소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쇼핑 플랫폼의 전자결제나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돈보다 훨씬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지출이 고통스럽지 않은 시대, 이것이 중독 경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오랜 기간 고민했던 노력은 자신이 구입한 제품의 가치를 더 높게 의식하게 하고 제품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 경제 시대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제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정보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정보를 얻는 것 자체에 대한 욕망을 갖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관심을 가집니다. 뉴스 포털 사이트나 소셜 네트워크 앱에서 보는 부정적 소식들은 사실 내 삶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식이 많습니다. 언론 기사들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해온 이유는 이러한 부정성 편향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서 광고 수입이 필요한 미디어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주목도가 높은 기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콘솔 게임, 오락실 게임을 아시나요? 예전에는 게임이 하나의 완결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게임에서는 수익 구조가 다양합니다. 디지털 게임이 강한 중독성을 가지는 더 큰 이유는 게임 세계 안의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자신이 이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존재라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칭찬, 큰 비난, 욕설을 듣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뇌는 이것이 현실인지 게임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중독은 넓은 의미로 어떤 대상에 대한 지속적 욕구를 갖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짧은 기간에 크게 성공한 스타트업들의 공통점이 바로 고객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에서 양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는 기존의 서비스와 동일한 메커닉을 가지고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중독 경제 시대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메커닉을 찾아내야 합니다. 큐레이테인먼트는 알고리즘으로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취향을 만들어주는 전략입니다. 큐레이팅 기반의 사업이 중독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과는 별개로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게 할 만큼 양질의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팬을 만드는 전략은 사실 지금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광고 전략입니다. 팬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중독 경제 시대에는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갈망하는 관계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최고의 사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트리거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특정 생각이나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사물이나 자극을 지칭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가진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트리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디지털 기기의 사용 용도를 철저히 분리해서 각각이 다른 트리거가 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메신저를 할 때는 스마트폰을, 유튜브 영상을 볼 때는 태블릿을, 일을 할 때는 데스크톱을 사용하는 식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배가 고플 때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중독을 피하고 싶다면 다른 것에 자신을 중독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중독을 벗어나려면 본인 기준으로 건전한 일에 중독되어 보십시오.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소셜미디어 사용 자체를 그만두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앱 중독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겨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제게 주어진 시간을 스마트폰만 멍하니 들여다보는데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